이 가정폭력은 상당히 우리가 다루기 어렵고 민감하고 센서티브하고 남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여기 임 선생님과 그 다음에 같이 참석해 주신 박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좋은 장소 공간 마련해 주신 회장님 두 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무래도 경찰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 가정폭력이 저희가 전화를 받았을 때 신고를 받고 저희가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도와드리는지, 그 다음에 해결 처리를 어떻게 하고 그 외에 궁금하신 게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해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좀 받겠습니다. 저는 먼저 간단히 제 소개드리면 지금 현재 노쇼 경찰에 근무하는 박성우 경관입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거기 프레젠테이션 보시면 저기 하얀 리본 보이시죠?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특히 아무래도 남성이 힘이 세기 때문에 보통 피해자분들은 안타깝게도 여성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화이트 리본이란 그런 거를 달고 우리가 뭐라 그럴까? 메모리 한다고 그러죠? 그걸 보면서 매년 11월 25일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강하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새기는 날이 지정됐어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한번 제가 앞표면에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저희가 많이 싸우잖아요. 특히 경찰은 폭력 일어나는 곳, 난동 부리는 곳 이런 데 저희가 항상 가지만 가정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그 원인은 가정폭력입니다. 잘 모르셨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조사하기 전에는. 그 다음에 한 번 보통 이 가정폭력으로서 피해자가 되신 분들은 또 거기에 피해자로 또 이렇게 자꾸 들어오세요. 한 번만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한 번 어디에 뭐가 털려서 어디에 맞아가지고 경찰하고 일이 관련되시는 게 아니고 한 번 저희한테 접수가 되신 분들은 계속 들어오세요. 안타까운 일이죠. 세계적으로 44살 미만의 여성분들이 살해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가정폭력이에요. 아주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사실이에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건을 취소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암만 미비한 사건이라도. 엄마 아빠가 화가 나서 지금 목소리가 높여졌습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건을 취소하지 못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저희가 다루고 고려하고 거기에 대응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죠. 다음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18%에서 20%밖에 신고가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문화 차이가 아무래도 크곤 하지만 특히 이런 다문화 지금 자랑하는 뉴질랜드를 보면은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아마 뉴질랜드가 가장 지금 다양한 문화가 지금 있다고 하죠. 예. 그만큼 문화가 틀리기도 하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기 때문에 특히 중동분이나 무슬람 같은 분들은 신고 안 하시죠. 절대로. 한국 분들도 신고 안 하시죠. 그죠? 안 하십니다. 저 같아도 안 할 텐데요. 60%가 아동들에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아동들을 놓고 싶지 않아도 아동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그걸 다 보고 느끼고 아기래도 그렇습니다. 아기래도 그 감정을 다 느낄 수 있답니다. 전문가들에 의한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신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것도 받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걸 보고 느끼고 다 이게 대화가 되지 않더라도 자녀하고 결국은 그 자란 애들이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자라지 못한 애들은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외부로밖에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애네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안 좋은 애들하고 어울리게 되거든요. 바깥에서 만난 애들은 다 상처받고 바깥으로 나가는 애들입니다. 대부분의 저희들이 다루는 범죄자들은 다 그쪽에서 나오는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을 보면 전부 다 가정폭력으로 막 몇십 건씩이나 다 떠 있어요. 애들이. 14살이건 15살이건 50살이건 전부 다 가정폭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정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애들이 안심하게 클 수 있는 가정이 유지가 되고 영이 돼야 된다는 거. 아주 경찰관이 되고 나서 아주 절실히 느끼는 그런 생각입니다. 뉴질랜드 폭력을 보시면 물론 남성도 많이 다치시죠. 하지만 여성 지금 보면 통계적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13분의 여성, 그다음에 10분의 남성이 다치신다고 하죠. 방화 같은 것도 들어가거든요.
예, 서로 막 죽자고 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서쪽에서 있었습니다. 사회적 비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비용. 여기 들어보면 주위에 도와주시는 분들을 또 우리가 유지하기 위한 비용, 경찰이 또 드는 비용, 이 사회 관련 비용에서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자, 과연 뉴질랜드 경찰은 이런 가정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좀 말씀드리죠. 먼저 여러분들이 111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응해야죠. 저희가 신고받고 아주 꼼꼼히 물어봅니다. 일단 육하원칙에 따라서 무슨 일인지 다 물론 확인할 테고요. 당신이 지금 안전하게 있는지도 물어볼 테고, 만약에 피해자가 전화를 하셨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전화가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그럼 저희가 직접 출동합니다. 가정폭력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 통화가 중간에 했다가 툭 끊어지면 저희가 그 번호는 추적이 됩니다. 집의 번호는. 핸드폰은 안 되지만.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안녕하신지, 잘 계신지, 신변의 위험 없으신지 저희가 확인합니다. 사건 출동해서 저희가 보통 2가지 정도 아니면 3가지 정도죠. 2가지입니다, 보통. 양쪽 다투시거나 싸우시는 분들 저희가 보통 둘이 출동하니까 한 분씩 맡아가지고 각자 얘기를 듣고 큰 의견 충돌이나 싸우지 않으셨다고 하면 말씀을 듣고 저희가 메모를 하고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가 들어오죠. 예. 암만 보잘것 없는 거라도 사건 기록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만약에 크다.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맞으셔서 상처를 입으시고 출혈이 있으셨다 하면은 가해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현행 체포되시죠. 예. 그래가지고 경찰서 가셔서 수석 밟으시고 코트 날짜 이렇게 받으시고 가정법원 여기 지방법원이죠. 보통 여기 노쇼에 교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알바니 법정으로 가서 법정 출두 날짜를 받아 가신다거나 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만 법원까지 가시기 전에 지켜야 될 사항이 있으세요. 보통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뭐 부인한테 접근하지 마라, 애들한테도 접근하지 마라, 집으로 가지 마라, 술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붙습니다. 예, 가정폭력은. 만약에 큰 심각한 사항이 아닌데 악유나 이런 말다툼이 크셨다고 하면 보통 두 파티를 양쪽 분들을 저희가 분리시켜 놓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막 이 상대방들 간에 이런 의견 충돌로 막 끝까지 올라갔을 때 이거를 차분하게 다루는 길은 두 분들을 떨어뜨리는 길이, 이 갈라지는 길이 가장 빠르고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분리시켜 놔드려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성자들이 피해자시기 때문에 저희가 PSO라고 이거는 Police Safety Order라고 하는데 5일까지 유효한 명령문입니다. 경찰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을 소유하고 계시든 안 소유하고 계시든 관계없습니다. 이 명령을 받으시게 되면 무조건 거기서 나가셔야 돼요. 예. 어디로 가시는지는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드바이스는 드리죠. 어디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분에 가서 뭐 하겠다든가, 모텔을 가서 뭐 주무시겠다거나, 어디 회장님 댁 가서 잠깐 주무시겠다거나. 근데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가 그 주소를 기억하고 더 확인하죠. 예. 만약에 이거를 브리칭하시고 깨시고 다시 지키시지 않으신다면 또 체포되세요. 어차피 지켜주셔야 되죠. 이거는 양쪽 분들이 그런 심하게 다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재방하는 거를, 또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저거를 안 받으시게 되면 같이 계시기도 되지만 보통 받으시게 되면은 여기 응하셔서 나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정폭력 리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되게 두껍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저희가 가장 조사하고 이 조서 쓰고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저희가 소요되는 그런 보고서 중에 하나예요. 거기 보면 뭐 아동에 관한 내역, 그때 그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가해자가 동물은 학대하지 않는지, 진짜 별의별 질문들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주 잔악한 그런 가정폭력범들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되시면 그게 저희한테 날라와서 다 이제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특정 분의 신원 조회를 하게 되면 그게 벌써 기록이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조건에 있어야 되는지.
적분해서는 안 되는 건지,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건지. 예. 자, 그 다음에 프로텍션 오더라는 거는 좀 이게 좀 심각한 경우, 떨어져서 좀 영원토록 떨어져서 분리시키거나 이 가정법원이 관여가 돼가지고 그럼 이제 그런 도움을 받으시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5일 동안 분리돼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정 얘기하고는 또 틀린 거죠. 살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든가 잘 안 맞는다거나 이혼을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가신다거나 안전 위험이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분리시켜야 된다거나 예, 그러니까 이 프로텍션 오더의 그런 그 수속은 가정법원을 통하셔야 돼요. 보통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만약에 소득적으로 그게 어느 소득으로 떨어지시게 되면 그런 그 서포트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전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죠. 근데 이제 여기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나라고 하면 잘 또 그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만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관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샥티에 계신 박 선생님도 있고 여기도 조앤도 계시고 안젤라도 계시고 좋은 기관에서 저희의 도움을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는 저희가 이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공유하는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지 않고 발설하지 않고 지키고 업무상으로서만 그런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경찰하고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정보를 드려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전문가의 도움을. 그 다음에 물론 사법부하고도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있고요. 예. 자, 관련 기관과 연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또 이런 좋은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수시로 회의도 하고 어떤 분들이 저희 그 시선에 들어와서 글로 가셔야 되고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제재를 당하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 공유 또는 관련 기관과의 유대관계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자, 프로텍션 오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두 분이 계시겠죠. 이거를 신청하는 분하고 받는 분. 만약에 제가 범죄자라고 한다면 제가 받아야겠죠. 영어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냐면 모든 수속이나 이런 서류가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은 애플리컨트라고 되어 있어요. 신청하시는 분. 제가 받는다. 범죄자라고 하면은 제가 가정폭력의 범인이라고 하면 제가 리스판던트입니다. 제가 거기서 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2014년 한번 숫자 보세요. 여성, 이거 이제 신청하는 분이 대부분 89%가 여성이에요. 그죠? 통계주는 거짓말 안 합니다. 남성이 9%. 총 4,733건 여성분들이 신청해 주셨죠? 받는 거 보세요. 남성들의 88% 거의 90%가 받습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받으시죠. 자, 어떤 조건이 있는지 잠깐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 그 프로텍션 오더를 받으시게 되면 난 여기에 상관하지 않겠다, 불응한다 하시면 바로 체포되세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물론 신고하시겠죠, 피해자께서. 그렇게 되면 법정 가셔서 왜 이거를 깨고 여기에 불응하는지 이렇게 판사한테 가서 얘기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으시겠죠. 조건에는 일단 비폭력 조건, 폭력을,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쓰시는 가정폭력이든 모든 폭력을 쓰셔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아까도 박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정신적인 거, 성적인 거, 재정적인 학대, 자금하고 이런 걸 관리하게 되면 재정적인 학대에 들어갑니다. 일을 못하게 막는다거나 나가지 출입을 못하게 막는다거나 심리적인 그런 저것도 있고요. 압박도 있고요. 아까 다 얘기해 주신 거지만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런 행동을 주는 것뿐만이 아닌 나 그렇게 할지도 몰라라는 것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말로. 그렇죠? 실제적으로 기물 파괴에 대한 게 아니고 이 부셔버릴 거야 라는 것도 자체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안타깝게도. 예. 우리 보통 한국말로 너 죽여버리라는 우리 한국 분들의 문화는 어느 상당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심각하지 않는데 문화적인 그런 난 널 죽여버리려고 하면은 여기서는 안타깝게도 체포가 되시거든요. 죽이겠다는 협박으로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사건이 많기 때문에
재판이나 이런 데서도 사건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어느 정도 하지만 아직도 저 같은 경관이 가서 이런 문화적인 요소를 설명해 드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비폭력 조건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접근하지 말라는 접촉 금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하셔는 안 돼요. 만약에 박 선생님이 저한테 프로텍션 오더 받았으니까 이렇게 관계가 성립됐다고 하면 전화는 물론 편지도 안 되고 텍스트도 안 되고 모든 일전 안 됩니다. 남은 시켜서도 안 되고. 회장님은 시켜서 대신 제가 회장님 가서 뭐라고 말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삼자도 안 되죠. 까다롭습니다. 하게 되면 체포. 법정 출두. 예, 예. 여기 보면 집, 직장, 학교, 집만이 아니죠. 저기 피해자분이 가시는 곳도 어디든지 따라가셔도 안 되고 쳐다보셔도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만약에 이렇게 불평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또 조사해야 되죠. 신청자 주의 감시하고 배회하거나 동행하거나 출입 제한하거나 전화, 서신, 텍스트 전부 다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단 한 가지 저희 둘이 그런 관계라면 이분께서 만약에 한 집에 있어도 좋아라고 한 상태에서만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박 선생님께서 나는 신변에 그렇게 큰 위협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 그런 신청을 하시게 되죠. 예.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좋아라고 하시게 된 상태에서 같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괜찮습니다. 그거는 이 프로텍션 오더를 받으시는 분에 한해들도. 예. 근데 만약에 나 너 떠났으면 좋겠어. 그럼 제가 나가야 돼요. 여기 맨 밑에 보면 양측은 한 곳에서 거주 가능하지만 신청자가 응답자에게 당신 나가주세요 하면 나가야 됩니다. 예. 항상 나가게 되면. 양쪽 다. 예? 아니요, 한 분만요. 제가 받는 사람이잖아요. 양쪽 다. 회장님 나가세요 하는데 회장님이 안 나가신 경우 같이 있어도 좋아하는데 회장님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 나가셔야 되는데 보통 안 나가신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경찰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나가라고 했는데 왜 안 나가는데 안 나간 사람만 체포되겠죠. 예. 그거는 그러니까 그 결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불응하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정정치 못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정법원으로 그걸 소원을 올리실 수 있으세요. 프로텍션 오더의 경우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만 정식적으로 가정법원 통해서 허가가 떨어지면 그냥 영원한 겁니다. 가정법원 판사께서 이제 이거는 그만 내립시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하지만 이 급해가지고 아주 뭐라고 그러죠? 뭘 다툰다고 그러죠? 시간을 다투는 그런 긴박한 시간일 때는 템포러리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3개월 동안 유효가 됩니다. 프로텍션 오더는. 아니면은 패밀리 코트가 동의할 때까지 영원한 거예요. 프로텍션 오더는. 물론 우리가 성인들 간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들이나 미성년자 당연히 따라오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판사가 누가 애들을 볼 건지, 누가 양육하고 그동안 프로텍션 오더가 관계가 지속될 때 동안 누가 애들을 봐주고 이렇게 할 때까지 구체적으로 가정법원에서 그 일을 검토받으시고 결정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애들이 있는 경우. 예. 그런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가시게 되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산 재산은, 내 가구는, 내 소파는 뭐 이런 거 따지게 되는데 이거 역시 판사가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이거 역시 이건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 예, 없습니다. 그거는 나가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폴리스 세이프티 오더라고 저희가 가서 두 분들 떨어뜨려 놓을 강제로 집의 소유의 그런 의무 관계없이 1일에서 5일 동안 저희가 가능하고요. 5일 동안 집을 다시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건 상당히 엄한 거예요. 체제가. 보통 2, 3일? 하루? 예. 그러니까 상황에 봐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5일 동안 다시 못 들어오게 하는 동안 여자분들이 뭐 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자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보통 피해자가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5일 동안 그런 또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그런 액션을 취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드리거나 아주 안 좋은 경우 좀 5일 동안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제재가 크죠. 5일은.
17세 이상에게만 저희가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 이러겠다 나가야 돼. 그건 안 됩니다. 예. 자, 거주지 소유와 무관계입니다. 이 남쪽에는 PSO를 받은 남성분을 위한 대피소가 있어요. 그 인도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거. 북쪽은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쪽이 그런 게 많기도 하고 또 어느 그런 특정 잔치에서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한인회나 예를 들어서 여성회나 특정 잔치에서 그런 남자분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하루 동안 뭐 이틀 동안 계시다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마련된 장소가 있습니다. 북쪽은 아직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여기 다 소개해드린 거는 다 사망입니다. 아까 연애 13명의 여성분, 10분의 여자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얼마 전이었는데 2014년 저 남자분은 우리 같은 이민자예요. 남아프리카에 오신 분인데 2014년 그 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식하고 다 이렇게 갈라서 졌는데 아침 일찍 저런 사건이 이제 우리 귀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경찰서에 있으니까 막 여러 대의 경찰대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보통 사건이 크거든요. 11월 29일 연말이네요. 9시 우리 바로 여기 근처 알바니 노쇼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분이 남자분이 여자가 사신 곳으로 가서 여자분한테 상해, 그 다음에 그 딸하고 딸 남자친구까지 상해를 입혀서 여자분은 사망. 딸하고 딸의 남자친구는 무슨 죄입니까? 사망 미수, 살인 미수 해가지고 이분 지금 그 판결 받으셨어요. 범행은 저지르고 이분이 공항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다가 저희한테 공항 그 신문 쪽에서 걸려가지고 다시 잡혀서 들어오신 케이스예요. 도망가는 루트까지 마련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그 이분의 아들이, 이 가족의 아들이 랑기토토 칼리지를 다니고 있었는데, 가정을 해야 한다는 그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저희가 그 학교를 통제시켰어요. 아들한테도 가서 상해를 입힐까봐. 그런 일이 있죠, 미국에서도. 여기도 있습니다, 수시로. 스쿨 럭다운이라고 하는데 학교를 들어가거나 학교에서 나오는 출입을 완전히 통제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가서 해코지 할 수도 있잖아. 딸을 해코지 했는데. 지금 종신형으로 복역 중입니다. 맨 왼쪽 사진 그 이쁜 처녀 17살인데 이 처녀는 타카푸나 그래머를 다니는 고등학교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 무슨 적응이 안 되는지 부모가 얘를 런던 영국 쪽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아주 흉폭한 남자친구한테 살해당했죠. 17살이에요. 예. 아실 거예요, 아마. 기사 보시고 하신 분들은. 절교 선언하고 남자친구한테 살해됐고, 그 다음에 가운데 헬렌이라는 분, 42살, 이혼하시고 남편이 역시 살해당하셨어요. 맨 끝에 있는 분 젊은 분인데 버지니아라는 분 수개월 동안 폭력하고 폭행에 시달린 다음에 결국은 재폭행이나 그런 계속 폭행을 해서 2015년인가요? 예, 남자친구에서 사망되셨어요. 애슐리라는 분 역시 젊은 분이에요. 21살. 저는 이제 사건 개요만 보고 여기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파트너한테 이렇게 다리로 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떨어뜨렸대요. 그 다음에 익사할 때까지 이렇게, 폭력을 써가지고 익사 이렇게 해서 결국 살인이죠. 그래가지고 이분 돌아가셨고, 이 소피라는 분은 그 범인이 무슨 오타고 대학 무슨 강사라는 분 그분이에요. 예, 많이 났어요, 사건. 젊은 분인데 역시 2008년 남자친구에서 사망됐죠. 근데 남자친구가 오타고의 강사예요, 강의. 오타고 대학에. 자, 보세요. 2216번 카라의 난자당해서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맨 마지막 분도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이분은 2010년 파트너에서 사망됐는데 묻혔다가 다 토막살인돼서 묻혔다가 발견돼가지고 가정폭력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가정폭력을 우리가 접할 때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그런 피해자나 그리고 주위에서 보시게 되면 괜찮은지 물어봐 주세요. 너 요새 이렇게 마음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뭐가 좀 틀려진 것 같은데 너 괜찮니? 사는 게 괜찮니? 어떠니? 뭐가 뭐 큰일이 있니? 물어봐 주세요. 그다음에
걱정된다. 여자분들이 잘 아시죠? 남자분들은 해결책을 제시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여자분들은 위로해 주시잖아요. 너 아프겠다. 고통받고 있겠구나. 그러고, 그죠? 걱정된다라고 해주시고,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확인해 주시고, 아, 그게 맞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고,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십시오. 자기가, 내가 도움이 있을 거야. 내가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뭔가를 전문가의 뭔가를 찾아보자. 이렇게. 자, 해서는 안 될 일. 기다려. 참어. 우리 보통, 맞습니다. 참으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가르침도 같지만, 여기에서는 이게 보면 참다 보면 아까 216번 난자한 거 보셨잖아요. 이게 참다 되면 아주 끝까지 올라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찍 두 번 치유받아서 치료될 수 있는 건데 나중에 끝까지 가게 되면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 원망해서도 안 돼요. 그건 너 때문에 그렇잖아. 너 왜 그러니? 그 다음에 본인이 아무런 상식도 없고 전문가도 아닌데 평가하시는 거.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압박하거나 억압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왜 안 그러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본인이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약 20% 정도가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경찰한테. 자, 뉴질랜드에는 물론 한국도 그러겠지만 여러 가지 전문 기관들, 유능한 분들 전문 교육을 받으셔서 이제는 이민 1세도 계시겠지만 1.5세 분들까지 아직 2세는 좀 그렇죠.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한국에 달라졌어요 프로그램 보신 적 계세요? 저는 꼭 봐요. 이렇게 두 부부가 달라지시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단기간에 이렇게 편집되고 촬영돼서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변화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전문분들이 계시거든요. 보시면 아까 그 좀 네 번째 있는 샥티는 박 선생님도 계시지만 여기는 그 아까 보면 여성분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곳들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한 케이스의 여성분들이 당장 본인의 위험을 그런 안전이나 위협의 그런 걸 위험을 느끼시고 피해야 되시는 분들 특히 여기는 저희가 어디 장소인지도 경찰한테도 안 가르쳐 줍니다. 비밀이에요. 경찰한테도 비밀인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저희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피해자들이. 자 보면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 다 뉴질랜드 기관이기도 하지만 전문적으로 관여해 주시고 일을 도와주시는 한국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안 계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러면 저한테도 연락을 주셔도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고 어디 한국 분이 계시다고 제가 자문도 드릴 수 있고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라고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이메일을 보내드릴 수도 있고 여기 보면 Women's Refuge라는 데 있죠? 그 다음에 Shine Free라는 데 있고 It's Not OK라는 거. 저건 프로그램이에요. 샥티라는 거 보면 아까도 박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아프리칸이나 아시안들, 미들 이스턴들 진짜 많이 가서 여기 가면 여성들이 잡을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해요. 애들도 데려가셔도 돼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너무나 좋은 기관입니다. 남자분들이 들어가시는 기관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 Ministry of Justice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뭐 있죠? 화이트 리본이라는 것도 있고.